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필옵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을 중요하니까 좀 잘 보이실 수 있게 할게요. 자, 영선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영선이에요.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 패턴을 보면 우리 어제 공부했던 반전형 패턴, 하락 이후에 이 반전형 패턴의 변형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ACD 영선을 돌파한 시점이 자, 이 시점, 그리고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 추격 매수가 나온 시점이 이 시점. 자, 두 군데를 보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날이었습니다. 시장 자체는 보합이었지만 코스닥 거래대금이 9조 7천억, 거의 10조에 육박할 만큼 털었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움직여서 오늘 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본격적으로 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초반에는 현대로템, 어닝서프로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했고 일부 방산주도 따라갔고요. 어제 강세였던 유리기판주가 일제히 갭이 뜨면서 상승했고 잠시 후에 자율주행, 일부 로봇주, 우크라 재건, 특히 반도체 섹터가 크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테마별로 하나씩 정리해보고 특징주, 차트 분석하면서 간단한 기법 강의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추세 추종 지표인 MACD를 활용해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MACD를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알지만 제대로 못 쓰셨던 분들에게도 어떤 종목에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5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공시가 됐고요. 무려 전년도 대비 117.4% 증가한 역대 최대 수치라고 해요. 이 소식에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은 여러 증권사에서 현대로템 올해가 더 좋을 거다, 영업이익 1조 전망된다는 소식에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5,800억, 그리고 오늘 5,100억 연이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차트에 아까 말씀드린 MACD 지표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찾기에서 MACD 검색해 주시면 체크가 됩니다. 그대로 적용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 라인 설정만 조금 두껍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주황색 MACD 선과 보라색 시그널 선,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MACD는 알고 계셔야 될 게 EMA 선을 사용합니다. EMA는 지수 이평선을 말해요. SMA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가격 이동평균선, 단순 가격 이동평균선을 뜻하고 EMA 지수 이평선은 좀 다른 겁니다. 지수 이평선이 일반 단순 가격 이동평균선보다 신호가 좀 더 빠르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들이 나와 있죠. 자, 12일 지수 이평선, 그리고 26일 지수 이평선, 그러니까 단기선과 장기선, 그리고 여기 숫자 9는 9일 지수 이평선, 시그널선에 사용이 됩니다. MACD는 단기선과 장기선의 수렴과 확장을 선으로 나타낸 지표고요. 이 시그널선은 MACD의 신호를 더욱더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보라색 선이 시그널선, 주황색 선이 MACD 선이에요. 지표 자체에 대한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MACD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따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ACD는 상승 추세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가운데 더욱더 상승 강도가 강해졌을 때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좋은 지표예요. 일단 기본적인 매수 매도 신호는요, 이렇게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교차해서 올라갈 때 매수, 반대로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교차해서 내려갈 때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인 거죠. 자,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매수 시점이고 매도 신호는 여기서 주는 거죠. 이후에 추세가 꺾여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영선인데요. 이 영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거를 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얘기했을 때 MACD를 100시간 이상 공부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시기 전에는 선이 이렇게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 마시고 무조건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 영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나 이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시점 체크해보면 이런 시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실 때 여기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자,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후에 이만큼 상승폭이 나왔으니까 수익 구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선 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보다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일단 지금은 영선 아래에서는 상승이 나올 때 주가 저항이 더 강력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현대로템 지금 신호를 보면 어제 MACD 선이 좀 더 가까이서 보면 MACD 선이 영선 시그널 선 쪽으로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MACD 선이 눌렸다가 상승하는 신호가 나온 시점이었죠. 이것도 이제 눌렸다가 상승하는 것도 상승 강도가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차트 한번 다 볼게요.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도 영선 아래에 있다가 돌파하는 시점, 여기도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까지. 자 보면요,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이고 여기가 매수 신호입니다. 이만큼 급등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두 개도 보면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 이만큼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선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 이런 시점 이후에도 상승 구간이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으로 봤을 때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들, 이런 시점들, 이거 여기인데요. 자, 이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크게 나왔지만 이런 뭐 보합이나 오신호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부분 이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에 편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여기서 상승했을 때는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죠. 단기선들이. 이평선이 수렴됐다가 발산될 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할 때, 그러니까 데드가 나오지 않고 눌렸다가 상승할 때 아예 선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할 때가 상승 강도가 더 강한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이게 보면 최근에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C선이 눌렸다가 시그널선과 만났다가 이렇게 상승한 시점이죠. 이렇게 완전히 깨지 않고 시그널선과 맞닿았다가 발산될 때 이럴 때가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갈 때보다 상승 강도가 더 강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어려우신 분들은 MACD 강의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MACD가 영선 위에 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주가가 61선 위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MAC선 아래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게 61선이거든요.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가. 61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선 아래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이후에 이 61선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요즘 아주 난리가 난 유리기판,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직접 뛰어든다 라는 소식에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PI가 상한가에 갔고요. 피롭틱스가 15%, 램테크놀로지가 14%, YC케미 8%, 한빌레이저가 6%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피롭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을 중요하니까 좀 잘 보이실 수 있게 할게요. 자, 영선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영선이에요.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 패턴을 보면 우리 어제 공부했던 반전형 패턴, 하락 이후에 이 반전형 패턴의 변형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ACD 영선을 돌파한 시점이 이 시점, 그리고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 추격 매수가 나온 시점이 이 시점. 자, 두 군데를 보면은 일단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상승이 이어졌고요. 조정 이후에 이 추격 매수 신호, 영선이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오늘 갭이 뜨면서 추가 분출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게 이 MACD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자, 보시면 여기 윗꼬리 달린 부분, 여기를 체크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가 그전 최고가예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최고가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이 최고점 구간 아래로 밀리지 않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종가가 이쪽이죠. 여기를 깨지 않고 장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갭이 뜨면서 무려 거래대금이 5,600억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이 이어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1차적으로 이 갭을 메꾸지 않는지, 그리고 2차적으로 돌파된 최고점 자리, 돌파된 최고점 자리 이 자리를 조정이 나올 때 깨고 내려가지 않는지,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확인하시고 유리기판 재료가 이어지면 더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시겠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검색을 해보면 피롭틱스, 자, 오늘 장 전에 보시면 2월 7일 오늘 피롭틱스 장전에 8시 52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분봉을 보면 강한 상승이 분출이 됐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배우신 기법까지 적용해서 보시면 더욱 수월하실 겁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영상 마지막에 다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으로 로봇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도 강했습니다. 시메스가 27%, 휴림 로봇이 17%, 클로봇이 15%,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상승하는 등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클로봇과 휴림 로봇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는요, 이날 그 전에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상장일 고가를 돌파하고, 자, 여기 상장일 고가를 돌파하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날이 2월 5일인데요. 이 클로봇 상한가로 묶이기 전에 공부방에 클로봇 검색해보면, 자, 2월 5일에 클로봇 종가 매매로 공유를 드렸고 2시 13분부터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상한가로 묶이기 전이에요. 2시 13분.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자, 보면 분봉을 봤을 때 2월 5일 2시 13분이면 뭐 이때죠. 이때 공유 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뭐 지금까지로 따지면 이만큼의 분출이 나온 거죠. 어제 영상 댓글에 클로봇 종배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일부 보유 중이다, 아직 좀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크게 수익 구간 나와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하는 MACD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이 어디예요? 자, 보세요. 이 시점이죠.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 주황색 선이 교차해서 올라가는 시점, 추격 매수 구간, 딱 이 시점입니다. MACD도 정확히 매수 신호를 줬죠. 이렇게 상승 강도가 강해지는 시점을 유용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자, MACD가 그 전에 데드가 나왔잖아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구간에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 데드 크로스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거나 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상승하다가 영선 위에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MACD선이 시그널선 아래에 있을 때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 그리고 영선 위를 깨지 않고 버텨주면 조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이 거래량이 말라있고 영선 위를 버텨주고 있다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더라도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매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림 로봇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바닥을 높이면서 오늘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여기까지 돌파를 하고 저항받은 구간을 체크해보면, 그 전에 지지를 이탈한 구간, 지지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깨고 이탈한 구간 갭이 뜨면서 여기까지 상승을 한 뒤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지금 MACD를 보면, 자, 영선 위 골든크로스, 눌렸다 가는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 달린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여기 체크해 놓은 이 라인, 여기를 뭐 조정 후에든 그냥 돌파를 하든 여기를 깨고 올라가는지, 돌파하고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휴림 로봇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 재건주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였는데요. 뭐 뮌헨 안보회의에서 종전 청사진 제시하는 건 오보다 라는 소식도 중간에 나왔었는데 주가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 상한가, 대동기어가 26%, 현대 에버다임 11%, TYM 7%, SY스틸텍 7% 상승하는 등 장 중후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진 건설 로봇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제가 상장일 최고가가 강한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눌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MACD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거래량이 제가 어떻게 되면 조정이라고 그랬죠? 네, 급감하면, 자, 거래량이 급감하면, 그리고 MAC선이 영선 위에서 버텨주면 데드 크로스가 나와도 조정이니까 지켜보셔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1차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도 최근에, 자, 데드 크로스 구간,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오고 이 구간 거래량이 급감했죠. 맞나요? 그리고 현재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동반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골든크로스 직전 상태고요. MACD는. 지금까지 차트를 쭉 보셨을 때 여러분은 전진건설 로봇이 다음 거래일에 수익 구간을 줄 것 같나요? 안 줄 것 같나요? 물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도 보면 최근에 개인은 팔자였지만 이때 외인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전진 건설 로봇은 게다가 그 우크라 재건 테마만 묻어있는 게 아니라 로봇 테마까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지속될 경우 다음 거래일에 수익 구간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진 건설 로봇 검색해보면, 자, 오늘 2시 10분에
오후 2시 10분에 공부방에 전해드리면서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자, 전진건설로브 2시 10분 차트를 보면 뭐 이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상한가로 묶이면서 마감이 된 거죠. 여기서 저점이 높아질 때 조금씩 모아가다가 종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쿠션 수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더 편안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공부방에 주말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다루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반도체주의 강세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아직 공부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즉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